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제 아무래도 조금 약간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도 있었고, 오펙 장관 회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5월 우리 국내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이랑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V 코스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달러 인덱스나 달러 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들고 있는 키스코홀딩스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현금 마련을 위해서 일단 오늘 좀 매도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수 추천 예전에 올렸었던 CJ제일제당이나 LG전자, 효성화학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한국금융지주 다 좀 간단하게 차트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에 좀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이랑 퍼랑 PBR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말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도 설명드리고, 미국 쪽은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조금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이랑 페드 모형 보여드리고요. 신용장구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감 시황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코스피 한 0.7%, 0.07% 상승을 하였고요. 조금 장 초에는 상승을 하다가 계속 이제 하락하면서 약간 좀 보합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코스닥은 한 0.4%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코스피 200은 조금 하락했는데 아무래도 좀 대형주가 오늘 조금 살짝 약세긴 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 누적 구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랑 순매수, 순매도랑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갔었고요. 프로그램 순매도의 주체는 오늘은 기관이었었고요. 외국인은 오랜만에 또 매수였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한 3,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한 3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한 3,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외국인 흐름하고 조금 유사하긴 합니다. 외국인 선물하고 이제 코스피 200 움직임하고 좀 유사하고요. 오늘 외국인이 한 1,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은 한 1,5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3,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1,8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95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73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미국 5월 제가 기관지가 또 조금 다시 살짝 안 좋아져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61.2를 이제 기록하면서 일단 예상치 61을 소폭 상회를 하였고요. 전월 60.7에서 이제 일단 소폭 반등을 하면서 계속 좀 확장적인 경기 국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17회차 이제 오펙 플러스 장관회의가 있었었는데, 지난 이제 15회차 이제 장관회의에서 이제 결정되었었던 감산 완화 방침을 예정대로 이제 오늘 7월까지는 일단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이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일단 8월부터는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는 안이 나오진 않았었고요. 4월 일단 감산 준수율은 한 114% 정도 이제 기록하면서 일단 감산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제 8월부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증산 결정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란 핵 관련 협상이 조금 유가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주요 이제 변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월 이제 국내 소비자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2.6% 상승을 했고요. 이제 9년 1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 다만 일단 전 월비 대비로 0.1% 소폭 상승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일단 뭐 기저 효과의 요인이 일단 가장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5월은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기 때문에 뭐 그거 영향이 일단 가장 큰 것 같긴 하고요. 한은은 일단 뭐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한 1.8%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제 유동성 분석할 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뭐 지금 같은 유동성은 일단 일시적인 게 어느 정도 맞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풀린 돈들이 지금 다 예금에 쌓여 있는데 이 돈들이 이제 실제로 실물 경제로 흘러가면 그때 조금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금리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일단 내일 또 한 1.5조 국고채 매입을 일단 실시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코스피 관련해서 차트 보여드리면은 뭐 일단 장기 파동부터 보여드리면 코스피 3주봉으로 일단 장기 파동 보시면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 때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이 금융위기 상승 때까지가 이제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해서 1, 2, 3, 4, 5파가 큰 1파로 해서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코로나까지 A, B, C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큰 2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3-1파가 최근에 올라갔던 상승 파동이고 아마도 이제 하락하는 3-2파가 진행 중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한번 3-1파랑 3-2파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가 아마 저는 여기까지 해서 3-1파가 종료되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현재 파동이 아마도 A의 1, A의 2, 그 다음에 A의 3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냥 분봉으로 엘리어트 파동을 보기 전에 일단 일목균형표로 보시면은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이제 호전되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는 뭐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봉으로 봤을 때 일단 도지 모양으로 딱 나와서 일단 좀 보통 도지가 이제 추세 전환을 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도지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도지 모양이 난다는 게 이제 매도하는 힘이랑 매수하는 힘이 어떻게 보면 딱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같을 때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느 쪽이 이기면서 이제 무너지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에서 도지가 발생하면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서 도지가 발생하면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차트론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조금 내려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분봉으로 일단 보기 전에 일목균형표 이제 시간론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17일 변화일이 나왔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뭐 있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분봉으로 좀 보시면은 30분봉으로 보시면은 아마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5파로 고점을 친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A의 1파가 나오고 나서 이제 지금이 이게 아마도 그냥 A의 2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A, B, C, X, A, B, C든지 뭐 여러 가지 다 둘 다 이제 가능은 한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다 가능은 하지만 일단 뭐 확실한 것은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135파를 충격 파동이라고 하고요. 이제 1 파동이 이제
이렇게 1, 2, 3, 4, 5파인데 여기서 1, 3, 5파를 이제 상승하는 동안에 이제 충격 파동이라고 하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하는 파동에서의 조정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주추세를 나타내는 게 충격 파동이고 이제 그 주추세에서 이제 역행하는 잠깐 이제 반작용을 하는 게 이제 조정 파동인데 그럼 이제 역으로 이제 내려갈 때는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A, B, C로 내려가는데 A, B, C에서는 역으로 A랑 C가 이제 내려가는 파동에서의 충격 파동이고요. B가 이제 조정 파동입니다. 뭐 내려갈 때 이제 1, 2, 3, 4, 5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똑같이 1, 3, 5가 충격 파동이고 2, 4가 이제 조정 파동인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이제 충격 파동이어야 될 텐데 충격 파동이라고 하려면은 이게 아마 이제 어떤 파동이든지 잘게 이렇게 쪼개보면 1, 2, 3, 4, 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파 고점이랑 4파 저점은 겹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4파를 어디로 잡던지 간에 4파가 다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격 파동의 가능성은 저는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는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아마도 조정 파동이 어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은 여기가 그냥 A, B, C로서 이렇게 하나 떨어질 확률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A의 1, A의 2, A의 3, A의 4, A의 5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일단 저는 조금 한 번에 하락은 최소한 한 번의 하락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뭐 3주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뭐 볼린저 밴드 이탈한 것 자체가 뭐 저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조금 추세는 꺾인 것 같긴 하고요. 뭐 MACD나 뭐 RSI 봤을 때도 뭐 상당히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슬슬 조심할 단계는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으로도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제 살살 좀 벌어지고 있는데 머지않아 조금 주가가 위든 아래로 조금 급등락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좀 저는 일단 뭐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지 않나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보시면은 미국 쪽도 똑같이 3주봉으로 보시면 2008년도 바닥인 2009년도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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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로 3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지금 친 것 같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 놓으면은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그었을 때도 채널이 닿기 때문에 일단 채널은 뭐 유효한 것 같고요. 주가가 여기를 이제 하락했다가 떨어질 때 조금 더 크게 이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이제 5파를 좀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에 1, 5에 2, 마지막 5에서 1, 2, 3, 4, 여기가 이제 5에 고점을 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봉을 보기 전에 그냥 일목균형표 개선만 봤을 때는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 뭐 아직까지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할 수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미국 쪽은 한 120분봉 보시면은 뭐 개인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5파 고점이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A의 1파가 떨어지고 나서 지금이 아마 A, B, C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120분봉 상으로도 뭐 지금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 봤을 때 이제 구름대도 뭐 거의 사실 이탈한 상황까지도 왔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미국 쪽도 근데 뭐 역으로 생각하면은 일단 뭐 전고점을 여기를 이제 넘어 버리면 뭐 그땐 조금 파동을 다시 매겨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직은 뭐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일단 하락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을 보더라도 뭐 나스닥도 뭐 움직임은 비슷하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 26일 후행 스팬은 역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내일 지나서 또 하루가 지나가게 되면 일단 최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날부터 아마 기준선 방향은 조금 내려올 것 같고요. 기준선 방향 자체가 이제 보통 시장의 방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기준선 내려오는 게 조금 악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일단 한번 그 메모리얼 데이라고 휴장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현물 시장은 조금 하루 더 늦고요. 이제 역전되는 게 그 다음에는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미국 쪽이나 우리나라나 뭐 개인적으로 뭐 슬슬 거의 다 이제 사실 온 것은 아닌가라고 이게 조정 파동 구간인 것 같은데 거의 다 이제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도 뭐 고점 치고 나서 딱 17 변화일 치고 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해외 지수 한번 보시면은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을 했고요. 뭐 사실 니케이 같은 경우가 사실 파동을 매기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니케이는 조금 약간 여기가 좀 어디인지 사실 좀 파동이 애매하긴 하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120분봉 한번 보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3파 고점을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A, B, C로 1, 3, 4, 5로 C로 4파 조정이 나타나고 이제 5파 조정이 이제 1파랑 4파랑 이렇게 겹칠 수가 있는 파동이 딱 있는데 이렇게 1, 2, 3, 4, 5로 이렇게 쐐기 패턴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유일하게 이제 1파랑 여기 이제 4파가 1, 2, 3, 4니까 이 4파가 이렇게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쐐기 패턴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 뭐 거의 쐐기를 이제 확실하게 바닥으로 좀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뭐 올라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이제 쐐기 이 패턴을 확실하게 조금 하회를 하면 일단 그때 조금 더 무너지는 게 이제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라인을 아마 기준선 정도로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파동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가 이제 A에 1 나오고 나서 A, B, C로 A에 2거나 아니면 A, B, C거나 뭐 둘 중에 하나 파동인 것 같고요. 일단 뭐 둘 중 어떤 게 되든지 아마 좀 한 번의 하락은 더 최소한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상해 정업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1, 2, 그 다음에 이제 뭐 3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상해 종합은 뭐 지금 계속해서 일단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약간 지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다음번에 조금 깨면 그때는 좀 확실히 깨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명확하게 오늘 사실 도지 모양을 나타냈었고요. 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근데 다만 우리나라보다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상승폭도 더 크고요. 1, 2, 3, 4, 5로 이렇게 A에 1로 떨어진 다음에 지금 뭐 거의 이제 쐐기 패턴으로 A에 2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머지않아 A에 3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피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그냥 변동성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오히려 뭐 소폭 상승은 하였습니다. 한 16.6 정도 되고 있고요. 뭐 머지않아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주가는 조금 조정을 나타내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금리도 좀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환선 위로 상승한 모양새고요. 일단 9일행 스팬도 호전은 되어서 뭐 다시 한번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모양새는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7.4원이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일단 뭐 잘하면 이제 26일 횡스팬이 돌파할 수 있는 호전될 수 있는 모양새도 나타난 것 같고요. 일단 뭐 확실한 거는 일단 뭐 적어도 일단 이 기준선이랑 구름대라도 조금 넘어야 확실히 좀 추세가 더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계속 뭐 드라이빙 시즌이기도 하고 이제 점점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기도 하고 재고도 많이 줄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뭐 여러 가지들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하락했고요.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뭐 실질 금리 때문에 뭐 조금 하락할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조금 1.5조 국채 매입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뭐 좀 중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약간 구름대 부근하고 이제 기준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제 구름대를 조금 넘을 확률이 지금 높지 않을까, 이제 위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그래도 전환선을 일단 상회를 하였고요. 이제 완벽하게 좀 상회를 했고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쪽에서 지금 유비스 쪽에서 창구에서 일단 계속 매수하고 있는 게 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좀 차트가 기준선 방향도 올라가고 있고 뭐 그래도 뭐 좀 괜찮아진 모양새고요. 전보다는 뭐 그래서 일단 키스콜딘스는 지금 일단 뭐 유일하게 들고 가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뭐 거래량 자체가 뭐 적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내려갈 때 팔 수도 없는 종목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웬만해서는 뭐 크게 회사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이상 뭐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갈 생각입니다.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일단 뭐 파생용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일단 오늘 매도는 하였고요.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 주급봉을 봤을 때도 조금 개인적으로 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뭐 길게 보시고 투자하기에는 뭐 충분히 좋은 종목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추세상으로도 뭐 지금 9일 스팽도 호전되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이 일단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일단 차트 모양이지는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일단 증시 지수랑 이제 조금 연동돼서 뭐 빠질 가능성 조금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소폭 어제 아무래도 차트가 조금 안 좋다고는 했었는데 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캔들 모양이 조금 안 좋긴 했었고요. 뭐 RSI도 이제 70 이하로 좀 하락을 해서 뭐 추세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긴 한데 그냥 뭐 캔들이나 뭐 보조지표 상으로는 조금 하락할 확률도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반등은 했지만 일단 뭐 전환선 부근에서 조금 상승이 막혔고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구름대 안에서 좀 놀고 있어서 뭐 좀 매수하기에는 뭐 지금 조금 약간 추세를 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모여 있어서 뭐 곧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나서 뭐 적어도 일단 구름대라도 조금 넘고 나서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오늘 뭐 예스24도 그렇고 뭐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해서 뭐 그거의 영향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래도 일단 전환선은 구름대랑 같이 상회를 하였습니다. 뭐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고요. 뭐 다만 아직 기준선 아래고 뭐 26일 횡스팬도 아직까지는 역전이 돼 있어서 뭐 아직까지 바로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시면은 개인분들이 원래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71조를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 뭐 지금 27조 정도 순매수로 돌린 상태니까 1년 5개월 동안 한 98조 정도 지금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역으로 뭐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98조를 이제 매도했는데 뭐 수급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뭐 상당히 저는 좋지 않은 수급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보통 항상 8% 정도 하회를 하고 나서 좀 주식이 조정을 나타냈었습니다.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좀 조정 보이고 있고요. 뭐 레벨을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락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기간 조정을 하던 가격 조정을 하던 조금 약간 조정은 나타날 것 같고요. 뭐 퍼랑 PBR을 보더라도 PBR이 항상 2배 수준에서 하락할 때 조정을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뭐 이번에도 딱 2배 넘었다가 하회하고 있어서 뭐 저는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뭐 차트 보시면은 뭐 오늘 기준선을 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뭐 전환선은 조금 더 확실히 넘은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뭐 기준선을 넘지도 못했고 구름대도 이제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뭐 추세 자체는 뭐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는 좀 좋지 않은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봉을 보더라도 뭐 사실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6일 횡스팬도 곧 역전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약간 개인적으로 뭐 부정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뭐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1파이고 여기가 이제 2파고 여기가 이제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로 떨어지던 아니면 여기가 그냥 A, B, C로 이렇게 떨어지던 조금 하락하는 모양은 결국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 이 빨간색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일단 뭐 여기를 계속 좀 지지를 하고 있긴 한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깨면 조금 더 하락이 좀 가속화될 것 같고 이제 저항선은 일단 50일 이동평균선의 검은 색깔 선에서 계속 조금 저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든 밑이든 먼저 깨는 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은데 뭐 좀 내려갈 확률이 전 더 높다고는 보고요. 뭐 테슬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이제 기준선 방향도 하락을 하고 있고 뭐 26일 횡스팬도 뭐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조금 하락하는 걸 조금 약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랑 S&P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안에 있는 이제 내재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이제 주식과 이제 채권의 수익률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이제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이제 뭐 코로나 터졌을 때는 상당히 이제 주식이 저평가를 나타냈었고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조금 이제는 국내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특히 파랑 색깔 선인 S&P는 뭐 거의 최근 기준 전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그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데 이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영역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미국 S&P 관련해서 이제 퍼 보시면은 이 퍼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뭐 트레일링이 아니라 리딩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 21에서 25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충분히 조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PBR을 보시더라도 뭐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거의 뭐 2배 가량 뭐 높은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뭐 이렇게 뭐 사실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 있었던 요인은 원래는 뭐 2000년대나 이제 2008년대나 보시면은 다 예대율이 100%가 넘었었거든요. 이제 상업은행 대출 나누기 이제 예금을 예대율이라고 하고요. 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경기가 이제 좋고 실물 시장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려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엔 예대율이 60.5%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이제 돈들은 다 예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랠리를 주식 시장이 이제 했던 것은 이제 실질 금리가 사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양적 완화 관련해서 제가 영상도 올렸었는데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양적 완화 목적 자체가 이제 중앙은행에 이제 돈을 중앙은행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폐를 발행해서 이제 그 화폐가 이제 상업은행 이제 어떻게 보냐 은행에 이제 흘러가서 은행의 현금을 증가시키는 게 이제 양적 완화의 이제 목적이거든요. 이제 그 목적 때문에 이제 결국 지급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은행에 현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단기 자금이 많아지면서 이 금리가 이제 낮아지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의 금리라고 할 수 있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까지 떨어지면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용인이 됐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용인이 가능했었고요. 근데 2013년 부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부근에 2013년 5월에 이제 테이퍼링 발언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때 테이퍼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테이퍼링을 할 거다라고는 그냥 말만 했던 상황에서 그런 구두 발언만으로 일단 실질 금리가 순식간에 일단 플러스로 돌아서고요. 뭐 이번에도 지금 정확하게 언제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순간 아무래도 조금 금리도 이제 금리가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순간 이렇게 증시에 대한 고밸류에이션은 조금 약간 용인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뭐 트레일링 퍼고요. 뭐 아무래도 뭐 그냥 미국 쪽 설명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설명은 PBR이랑 같이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고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23조 한 2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뭐 거의 계속 그냥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뭐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이제 나눈 수치는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가 보시면 뭐 대부분 멀지 않아 증시 고점이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수치가 뭐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조금 약간 갑자기 조금 기관자 상태가 안 좋긴 하네요. 네. 뭐 그래서 따라서 뭐 사실 그냥 뭐 제가 예상하는 게 틀려서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뭐 여기까지가 그냥 이제 마지막 이제 5파에 1파, 여기가 그냥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고 여기가 그냥 마지막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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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1파, 2파, 뭐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뭐 일단 저는 뭐 상승 기간 자체가 뭐 길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충분히 여기서는 뭐 약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주황색 불 정도는 나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안전 운행을 해야 될 그런 레벨까지는 온 것 같고요. 뭐 파동상으로도 그렇고 일단 뭐 확실하게 조금 더 이제 약간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일단 전고점인 이 3255.90을 일단 조금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아직까지는 넘기지 못하고 좀 도지 모양도 나타내고 17 뭐 변화일도 왔기 때문에 뭐 일단 저는 조금 약간 내려갈 확률이 더 많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려가든지 안 내려가든지 일단 이번에는 꼭 안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좀 조심을 하시는 뭐 거는 뭐 계속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3주봉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MACD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높게 올라온 다음에 지금 이제 꺾이고 있는데 이게 아마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확률이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어제 방송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RSI로 보통 이제 다이버전스를 많이 하는데 이 RSI가 계속 지금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고 있거든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RSI는 이렇게 계속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MACD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주가는 뭐 올라가고 이렇게 다이버전스 이제 보조지표 이렇게 하락한 다이버전스가 날 때 실제로 이제 다이버전스가 더 맞거든요. 뭐 더 명확한 것은 이제 뭐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주가가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쳤지만 이제 이걸 보시더라도 뭐 보시면 이제 계속 이 딱 추세적으로 RSI는 이제 떨어지고 있고 MACD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 추세는 내려가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결국 조금 지금 추세가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뭐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약간 조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 지금 추세적인 힘은 강도는 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강세장 말기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하락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스톡스가 이제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쐐기 패턴이 났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4파였었고 여기가 이제 3파 고점이었었고 여기가 이제 A, B, 이제 C로 이제 여기가 이제 4파 저점을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갔거나 이제 여기가 이제 끝이었거나 마지막 한 방 정도 이제 남았을 것 같은데 여기가 끝이었거나 한 방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쐐기형 패턴이 사실 상승 말기에 나타나면 이제 강력한 하락 조정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이제 추세의 이제 급격한 반전을 나타내는 시그널이어서 이렇게 하락할 때 쐐기형 파탄하면 급등이 이제 나타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쐐기가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완성되고 나서는 조금 급등락이 이제 급락할 확률이 뭐 저는 조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고점이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고점 그냥 넘고 나서 저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